올해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거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번에 학원을 바꿔볼까? 어디로 가지? 고민되셨나요? 대형 학원, 중소형 학원, 인강 모두 상담을 보면 여기가 맞는 것 같아 하면서 헷갈리셨죠? 뚜렷한 정답이 없다 보니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님들 정말 많이 접하는데요. 학군지에서 중고등부 현강, 그리고 인강까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어떤 아이에게 어떤 유형의 방식이 잘 맞는지 제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친한 지인들에게 알려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좋은 학원 고르는 기준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형 학원, 중소형 학원, 그리고 인강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대형 어학원입니다. 대형 어학원의 가장 큰 무기는 역시 압도적인 시스템이죠. 레벨이 아주 미세하게 나누어져 있고 커리큘럼이 군더더기 없이 체계적이죠. 수년 동안 쌓인 방대한 입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학부모님이 일일이 스케줄을 짤 필요가 없다는 게 큰 매력입니다. 특히 독해, 그래머, 리스닝 등 영역별 전문 강사님들이 포진해 있어서 균형 잡힌 학습이 가능하고요. 높은 레벨을 향한 건강한 경쟁심을 자극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럼 어떤 아이들이 대형 어학원에 어울릴까요? 많은 숙제와 긴 수업 시간을 스스로 스케줄링할 수 있는 자기 소화력이 있는 아이. 또래 상위권 학생들과 경쟁할 때 스트레스가 아니라 승부욕과 자극을 느끼는 아이. 이미 중상위권 이상의 실력을 갖춰서 빠른 진도를 흡수할 수 있는 학습 근력이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진도가 빠르다는 점인데요. 제가 대형 학원에 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건 한 학생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제 눈에 뻔히 보였어요. 그런데 정해진 진도 때문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만 할 때가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메워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3, 4개월마다 돌아오는 이 레벨 테스트라는 시스템 앞에서는 한 명의 구멍을 기다려주기가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또 레벨업에 욕심이 있어서 한 번 더 그 레벨에서 복습하며 구멍을 메우는 걸 꺼려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기초가 약해 질문이 많은 아이나 경쟁을 극도로 힘들어하는 아이라면 대형 학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의 미세한 어려움까지 잡아내기엔 시스템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이죠. 대형 학원은 잘 맞으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고속도로가 될 수 있지만 맞지 않는다면 비싼 수강료를 내고 남의 집 아이 장학금을 보태주는 조용한 들러리가 되기 쉽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중소형 학원입니다. 중소형 학원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한 명 한 명에 대한 밀착 관리입니다. 대형 학원에서는 어려운 일이죠. 원장님이 아이의 성격에서부터 유독 약한 문법 파트, 그리고 심지어 그날의 학습 컨디션까지 꿰뚫고 있습니다. 특히 내신 기간에는 그야말로 집중 마크에 들어가는데요. 지역 학교의 기출 경향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어서 시험 대비는 물론 자칫 놓치기 쉬운 수행평가까지 학부모님 손이 안 타도록 꼼꼼하게 챙겨줍니다. 그럼 어떤 아이에게 어울릴까요? 누군가 옆에서 속도를 맞춰주고 응원해줘야 움직이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아이. 기초가 다소 부족해서 대형 학원의 속도를 따라가기보단 나만의 속도로 구멍을 메워야 하는 아이. 성격이 소심해서 큰 강의실에서는 궁금한 게 있어도 입을 떼지 못하는 아이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학교 점수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건데요. 보습학원은 당장의 내신 점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암기 위주의 풀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암기로만 버틴 아이들은 고등학교 진학 후에 난이도가 높아지면 실력의 미천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학부모님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우리 애가 중학교 땐 100점이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왜 이럴까요? 하는 탄식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학원을 선택하실 때 상담시 꼭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중학교 점수만 잘 뽑아주는 곳인지 아니면 고등부 영어까지 꿰뚫고 직접 가르치는 곳인지를요. 중학교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영어를 뜯어볼 수 있는 영어 체력을 길러주는 곳인지 반드시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인강입니다. 인강의 최대 장점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가성비와 시간 효율이죠. 학원을 오가는 시간을 아껴서 온전히 공부하는 데 쓸 수 있고요. 특히 전국 1타 강사의 명강의를 내 컨디션과 스케줄에 맞춰 무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부의 본질인 스스로 고민하고 정리하는 그야말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매력입니다. 그럼 어떤 아이에게 잘 어울릴까요? 이미 자기만의 공부 루틴이 확고하게 잡혀있는 아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획, 실행, 점검이라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는 아이, 구멍난 특정 단원이나 심화 유형만 골라 듣고 싶은 상위권 학생에게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인강에도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착각의 늪인데요. 화면 속 선생님이 화려하게 지문을 요리하는 걸 보고 있으면 나도 알아 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막상 화면을 끄고 혼자 지문을 마주하면 손이 딱 멈추게 됩니다. 바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보듯 강의 시청을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실시간적으로 받는 피드백이 없다 보니 틀린 해석 방식으로 계속 공부해도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소중한 시간을 통째로 낭비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공부하기를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시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그러한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먼저 지문을 스스로 분석해보고 강의가 끝난 뒤에 내가 그린 설계도와 선생님의 분석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해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웃풋 훈련이 꼭 있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떠셨어요? 아이의 학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상위권이나 경쟁이 필요한 학생들은 대형 학원을, 중하위권이나 밀착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은 중소형 학원을,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아이, 효율을 중시하는 학생들은 인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